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또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이거 딱히 이슈라고 보긴 힘든데 네. 이슈일 수도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테스트 비행을 마쳤죠? 네, 그래서 공개했었죠. 뭐, 네. 예, 그래서 뭐 이륙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여졌는데 바로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B-21 레이더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자, B-21 스텔스 폭격기 이것이 뭐 침략자, 침입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B-21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뭡니까? 이 설계 자체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네, 이게 기존에 이제 B2 네. 폭격기하고 B-21하고 이렇게 얼핏 보면 같은데, 그냥 간단히 설명드려서 그 동안에 그 80년대, 88년대 나온 B2는 네. 이렇게 크다면은 네, 얘를 좀 다듬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얼핏 디자인 보면 똑같은데 위에서 보면은 이게 기체가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기체 후반부도 이렇게 톱니바퀴 같은 걸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네. 단일하게 디자인을 하고 예, 조종속도 좀 간결하게 하고 전체 사이즈를 줄였어요. 다이어트를 시켰네요. 그러니까. 네, 줄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의 B2를 이제 대량 생산하려던 거를 이제 이번에 B21에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겠다. 그러기까지는 거의 뭐 한 4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왔죠. 엄청나네요. 그 사이 기술 발전이 있어서 특히 네. 이제 항공 그 전자장비라든지 네. 어떤 컴퓨팅 시스템, 미션 컴퓨터라든지 다 네. 한번 발전을 그냥 거듭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최대한 적용해서 미래를 이제 한 50년을 사용하겠다 이상을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이즈도 줄이고 해서 나온 게 이제 B21인데 처음에는 뭐 제가 이제 군용기 매니아 입장에서 이제 네. 처음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뭐 이렇게 반갑지가 않았어요. 디자인이 예. 뭐 맨날 비슷해. 그러니까 확연하게 완전히 싹 바뀌어가지고 일신대에서 나오면은 이거 뭐야 할 텐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그 보안 문제 때문에 네. 이렇게 그러니까 각도를 잘 이렇게 제대로 안 드러나 보니까 쟤는 뭐 B2야, B21이야 뭐 저놈이네. 저놈이. 그래서 예. 뭔가 반갑지가 않고 뭐 알아서 배치하겠지. 그리고 이게 이제 복잡해진 그 항공 전자 장비라든지 네. 어떤 그 미션 컴퓨터 이런 것 때문에 또 이게 컴퓨터 시스템이 뭐 아주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스마트폰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저거 제대로 통합 어떤 그 컴퓨터 시스템을 무장 네. 통합이라든지 운영 통합, 비행 통합이라든지 네. 저것도 헤맬 것 같은데 F-35처럼 복잡해졌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B2가 우리가 처음 공개됐을 때 88년, 89년 사이에 예. 그때 우리가 컴퓨터 생각하면은 우리 개인 컴퓨터도 그때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리고 네. 본격적으로 퍼스널 컴퓨터 막 집에서 큰 거 가지고 막 하던 네네. 아니면 노트북 큰 거 들고 하던 게 네. 2000년도부터 했어요. 99년에서 본격화된 게 본격화 이제 그게 노트북 시대는 거의 그렇죠. 시작이 예. 뭐 크든 작든 간에 그러면 그거 따져보십시오. 그 사이에 엄청난 그런 기술 발전이 있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더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갖다 때려놓고 이제 막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미국이 말하는 대로 예. 노스로크라 만들었지만은 제작사도 얘기하지만은 과연 앞으로 뭐 26년에 뭐 실용화 배치한다? 그게 될까? 과연 지금은 외형은 2026년, 27년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형은 이제 만들어놨어요. 이제 네. 그 일반적인 쉽게 비행하는 것까지는 단순 비행까지는 다 이제 완성이 된 건데 네. 그런 이제 어떻게 이제 작전, 임무, 미션 이런 걸 다 적용하려면 어떻게 들어가서 때리고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럼요. 개발해야 되잖아. 예. 그 기간도 시간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가 고장도 나고 말은 안 듣고 F-35 사례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 국방성이 조급한 걸 드러낸 거예요. 저거 쫓아오니까 중국이 그래서 중국한테 뭔가 한번 제대로 보여주려고 예. 마지못해 이제 각도를 잘해서 촬영하게 해서 공개를 한 거예요. 이번에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참 이게 답답하다. 저거를 차라리 일찌감치 좀 했으면 좋은데 네네. 그 기회와 시간이 있었어요. 크게 정지되고 중국한테 뭔가 이렇게 막 거의 뒤에 쫓아와서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 시간 그렇게 좁혀진 게 20년 동안 대테러 전쟁. 거기서 돈과 시간 다 날려버렸어요. 쓸데없이. 예.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개발하고 이미 실용화 배치할 수 있었던 시기와 어떤 뭐 돈을 다 사라져 버렸죠. 네. 물론 이제 그 안보 문제가 또 그 대테러 전쟁도 중요했지만은 네네. 그래서 겨우 이제서 이제 뭐 돈도 이제 미국의 경제가 아니면 그런 예산이 그래도 뭐 억지로 막 돌려받게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나왔다고 보니까
과연 제 시간에 배치를 하겠느냐. 일단 그것이 우려되는 두 부분이고요. 번째, 두 번째 100대 이상을 생산한다. 100대 이상을 생산한다 그렇죠. 하는데 100여 개 이상을 생산한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미국의 폭격기 역사를 보면은 네. 중간에 이제 딱 잘라서 얘기하면은 70년대 B1A 예. 그거 뭐 100대 이상 생산한다고 했다가 이게 너무 비싸게 나오니까 음. 그걸 소위 일종의 다운그레이드 시킨 B1B를 이제 레이건 시절에 와서 겨우 했어요. 겨우. 그렇죠. 냉전 B1B, 랜서. 냉전 시절에 겨우 했어. 네. 근데 얘도 이제 노후화돼 가지고 뭐 절반 이하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전 뭐 운영하는 네. 거는 그래서 이것도 대체를 이제 B21로 한다고 하지만은 네. 이렇게 결국에는 여러 가지 보면은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고 B2A도 마찬가지거든. 그것도 100대 이상 하려고 했는데 결국 21대 생산으로 끝냈잖아요. 뭐 그렇죠. 핑계는 뭐 냉전이 끝나서. 어. 그때 뭐 소련이 망한 거지 러시아는 존재를 하고 지금 전쟁까지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미국의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게 대형 항공기들이 헤맬 수밖에 없고. 어우, 가격도 엄청납니다. 이 B-21 레이더가 한 대 가격이 약 6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8,600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해. 거의 1조에 가깝죠. 어마어마해. 한 대. 예, 한 대에. 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런저런 조건을 보면은 개발 그 과정도 그렇고 과연 제 시간에 대량 배치 원하는 대량 배치를 그 자기들이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네. 또 그 사이에 또 이 중국에서 또 자기들이 말하는 뭐 그 카피튼 폭격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 앞으로 뭐 27년 뭐 그때가 이제 하나의 고비인데 대만 침공한다면 안 되지 그런 시점을 딱 잡아놓고 있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우리 국산 전투기 KF-11이 이제 블록2로 넘어가는 시점이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 군사 분야에서 어떤 무기 체계들이 그때가 이제 하나의 고비를 이제 맞지 않을까. 그렇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공군도 그렇고 미 공군도 그렇고 뭐 중국도 덤벼드는 중국도 그렇고 2026년 전후 딱 이 시점이죠. 예. 이때 전 세계 어떤 이 무장의 이 탈바꿈. 그렇죠. 바꾸는 거죠. 예.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공격 헬기들 예. LH도 그때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렇죠. F-11도 해서 예.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이제 이렇게 바뀌는 새로운 그 무기 체계로 그 시점이 이제 26년, 27년 맞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 B-21 레이더의 주요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텔스 기술입니다. 이 강화된 레이더 회피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적의 탐지망을 역시나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큰 사이즈에 비해서 적의 레이더에는 뭐 아주 뭐 거의 뭐 탁구공보다 더 작죠. 그냥 이제 볼 수 있는 벌레 크기 정도라고. 뭐 그 하는데. 이하로도 이제 뭐 이렇게 새로운 이제 신세대 폭격기니까 그 이하로 이제 뭐 점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두 번째는요, 장거리 작전 능력입니다. 이 지구 반대편까지도 이 공격을 수행할 수가 있는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건 뭐 아무래도 공중급유기가 적재 네. 역수에 배치돼서 여러 대가 따라붙으면서 해주면은 그냥 돌 수 있죠, 그냥.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거의 뭐 기본적으로 10,000km 이상은 운행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예. 예. 뭐 그건 B2에서도 나타났었고. 예. 자, 세 번째 능력입니다. 바로 핵무기 운용 능력입니다. 예. 이 핵무기를 탑재해서 이 미국의 핵 3위 일체 전략에 의한 이 역할들을 다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핵무기라는 거는 네네. 50년대 개발한 이제 전술핵 기반의 어떤 작은 사이즈들 이제 그 무기가 있었고 그럼 B-52 중심으로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80년대는 B-1B에 또 맞게 설계를 했었던 게 있고 그러니까 이 폭탄들이 그 핵폭탄들이 이제 발전을 계속 해왔죠. 그러면 해당되는 그 폭격기에 맞게 인티그레이션을 해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좀 모자랄 때니까 뭐 다른 아날로그 방식으로 했다면은 네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최신의 어떤 그 좀 파괴력이 낮은 거라든지 여러 종류의 다종다양한 이제 핵폭탄, 그렇죠. 공중 투발 예. 이거를 이제 또 어떤 그 전술 운영에 따라서 전략 운영에 따라서 어떤 그 미스전 컴퓨터에 따라서 어떤 뭐 공중에 높은 데서 떨어뜨릴 수 있게 적재 역수에 떨어뜨릴 수 있게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최신 핵무기 투발 공중 투발 핵무기를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재래식 무기까지 탑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이담이라든지 제즘 그리고 GBU 57 정도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최근에 또 이제 공중 투발 그 미사일들 지상 뭐 타격을 한다든지 함정을 타격하는 신형 미사일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거의 다 대부분 인티그레이션해서 예.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무장의 그 운영 수행 능력이 상당히 이제 뭐 넓어지는 거죠. 그 컴퓨터 시스템에 맞춰서 이제 개발을 이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B2에서는 그게 옛날 80년대에 등장한 거기 때문에 우리 올림픽 할 때 88년도에 네. 예. 그러니까 옛날 그 무장들의 그러니까
딱 맞는 거지. 최신 무장까지 하려면은 또 다 뜯어 고치고 뭐 와이어 뜯고 뭐 하여튼 개량 사업을 하려면 또 뭐 배보다 배꼽이 크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세수로 세부대 담는 식으로. 그럼요. 여기에 맞게 다 가져와서 다 바로 그때 이제 다 인티그레이션 시스템에다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적합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계에다가 새로운 비행체지만 새로운 기계에다 맞춰서 새로운 무장도 넣자. 그렇죠. 신세대로.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무장이 신형 무장들을 다 운영할 수 있다. 예.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모듈식 설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 기술 업그레이드나 이 추가적인 무장 통합,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가 그러니까 되어 이제 뭐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이게 모듈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갈아 끼울 수 있는 거. 쉽게. 네, 요거 다 모듈을 생각하시면 돼 이런 거. 거의 뭐 레고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아주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근데 옛날 폭격기들은 모듈화가 안 돼서 그냥 이런 거. 통째로 다 그냥. 통째로. 예. 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것처럼 딱 드러내고 바꿔 치면 되죠. 쉽게. 박스화 돼가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모듈형 설계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향후 등장할 새로운 무기나 이 유도 시스템을 쉽게 통합을 할 수가 그러니까 있고. 지금의 체계보다는 더 쉽게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더 진보된 앞으로 이제 스텔스 미사일이나 이 드론과의 연동도 충분히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드론 지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용도로도 쓰고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휘 통제. 그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이게 장거리 비행 능력이 있으니까 스텔스에다가 네네. 은밀히 들어가서 아니면 근처에서 이렇게 정찰할 수 있는 정찰기 기능. 근데 원래 뭐 미국의 폭격기들이 정찰 그 능력 기능을 이제 뭐 사용할 목적으로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전통이 있고 전술이 있고 어떤 그 어떤 용도에 맞게 쓰는 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상당히 아주 이렇게 아주 최대치를 낼 수 있는 게 지금 B-21이죠.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스텔스 정찰기로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역시나 이 스텔스 폭격기 중엔 가장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뭐 중국에서 또 얼마큼 카피를 떠서 이제 나올지는 이제 모르는데 평가들이 네. 저 카피 떠봤자 이 보안 그 느슨할 때 소위 네네. 그러니까 2003년, 4년, 5년, 7년, 8년 때 이제 미국의 보안이 이런 게 뭐 탈취당하고 뚫리고. 해킹당할 때 예. 그때 기준으로 하면 그때 훔쳐간 기술이라면은 아마 이제 완성이 되면은 H8이 미국의 B2 수준일 거다. B2. B2 수준.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B21이 앞섰다는 거지. 그렇군요. 예. 뭐 아까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크기도 좀 줄여서 더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크기도 알맞게 줄였고. 네. 그다음에 위에서 보면 이제 프라모델처럼 위에서 보면 이제 디자인 자체가 위에서 보면 틀리고 상당히 간결하게 만들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 발짝 앞서가는 건 맞습니다. 이 B-21 레이더가 2026년, 27년 이때 완성만 된다면 이거 분명히 일본이나 한국 상공에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이게 약간 중국의 위협적인 부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제 영국에서 하는 이제 그 에어쇼, 네. 에어타투라는 에어쇼를 이제 제 예전에 10년 전에 가보니까 거기서는 B2가 와서 공개를 그냥 쉽게 해요. 그냥 서슴없이 앞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게 하고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영국의 페어포드 기지에 가서 이제 B2를 이제 본 적은 있는데 그다음에 비행하는 것도 있어요. 말씀대로 이제 에어타투에 통과 비행을 하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원래 영국하고 최고의 동맹국이니까 이렇게 하나보다 그 국민들 상대로 이제 그렇게 처음에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영국의 위치가 그래도 모스크바하고는 좀 떨어져 있다 이거죠. 네네. 중간에 프랑스, 독일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직접적인 위협을 이렇게 선뜻 가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에어쇼에 참가하는 모습을 해서 간접적인 이제 어떤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B2가 지금 공개가 안 된 게 그러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오산 군산 기지 중에 한 군데 택해서 와서 공개하면은 이제 바로 북경이잖아 앞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지. 중국에서 항의를 이제 하는 거지. 야, 뭐 나를 치려고 지금 중국뿐만이겠어요.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위협을 가하는 거야. 나 북경 가까운데 베이징 가까운데. 그래서 이게 선뜻 지금까지는 B2는 한반도에서 이렇게 일반 공개라든지 아니면 통과 비행을 이제 안 했어요. 지상 공개는 당연히 안 되고. 통과 비행도 안 했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아니 이제 뭐 작전 그 임무할 때는 높은 데서 이렇게 왔다 간 적이 있어도 자기들이 비공개로 공개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미국도 좀 그런 거는 좀 저기 하는 거죠. 조심을 한다고 할 수 있죠. 기존에 너무 또 세게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있는 B1B라든지 네. B52H 특히 B1B를 아주 그냥 자주 통과 비행을 시키고 이번에 국군에 나갈 때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B1B 통과 비행은. 그러니까 그 용도로 랜서가. 그냥 그 용도로 이제 자주 보여주는데 한반도에서. 네. 근데 이거는 일단 그 탈냉전 하면서 폭격기 숫자를 줄이자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이제 스타트 뭐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전술 운반 그러니까 전술 폭탄만 운반하는 미사일이나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전략 폭격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주 이제 한반도에 이제 아니면 오산 기지나 이런 데 자주 나타나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말씀대로 보자면은 B-21이 완성이 된다고 해도 이 동북아시아 이 상공을 뭐 최대치가 오키나와까지일 거예요. 그 선. 최대치가 예. 오키나와. 그리고 이제 또 이 베트남전 때는 뭐 주일 미군 기지 요코타 기지가 상당히 뭐 활성화돼 있었는데 거기도 이렇게 쉽게 나타날 그 상황이 아니에요. 조짐을 이제 일단은 그렇군요. 그 이상의 뭐 이제 자극을 이제 안 하려고 자극을 안 주려고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선이 있죠. 작전 그 훈련 비행하는. 그래서 특별한 그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비행을 B2 지금 현재 네네. 그렇게 뭐 왔다 갔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이 B-21 레이더 이것이 완성이 된다고 해도 정말로 중국이나 러시아 뭐 이쪽 국가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 경각심을 주거나 이 뭔가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됩니까? 당연히 되죠. 앞에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거를 홍보를 하는 게 국방성 중심 홍보하는 게 이게 100대가 다 실전 배치되면 너희들 뭐 다 죽었어 뭐 이런 식이죠. 얘는 최신이야. 무장 다 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뭐 공대함 미사일 다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 근접 그 나라에 가서 뭐 쏠 필요도 없어. 멀리서 쏘면 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대표님 농담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거 한번 레이더 뜨면 중국 너희들은 콘크리트 바닥에 대가리 받고 니들 엎드려 쳐 있어. 그러니까 이런 뭐 거네요. 중국의 공군기지, 중국의 공군기지를 다 때려부실 수 있다는 거지. 이 폭격기를 뭐 좀 이렇게 규모 있게 동원을 하면은 거의 뭐 몇 대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않나요? 지금 B2는 이제 한 줌이기 때문에 네네. 마치 무슨 뭐 전략 그 미사일처럼 뭐 한 대 두 대 이렇게 다니잖아요. 한 대 두 대. 근데 그것도 뭐 위력이 있다고 하는데 좀 뭐 이렇게 좀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일개 편대 단위로 작전을 투입되면은 이게 보통 그 위력은 아니죠. 일개 편대라고 하면 한 4대 정도 되죠? 4대 단위 뭐 그게 대대가 될 수도 있고. 대대가 된다면 한 12대 정도 되나요? 이게 폭격기가 이제 큰 등치기 때문에 한 개 대대를 또 4대로 잡을 수도 있어요. 아, 단위가 이건 좀 다르게 다르게 표현을 해서. 다르게 분류를 할 수 있죠. 일반 전투기나 전차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뭐 1개 대대, 뭐 4대가 움직인다. 한 번에 동시에 움직였다면 이제 상대방 측에서는 이제 추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잘 걸리지가 않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불시에 뭐 들어와서 치고 나갈 수 있다. 네.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이제 중국이 러시아 대신 앞장서서 서둘러서 이제 완성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실물을 드러내지를 않고 있어요. 그게 벌써 한 10년 이상 됐는데 그런 폭격기를 지금 중국이 설계해서 만들고 있다. 카피 뜬 거를. 근데 아직 실용화가 안 되는 거 봐서는 일단은 당분간은 이제 미국이 그 신형 B-21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압도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혹시나 말인데요. 이 B-21 레이더가 완벽하게 완성이 될 시점 그때가 된다면 뭐 B1B나 B2 스피릿 정도를 이 주한 미군이나 주일 미군에 배치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괌 앤더슨 기지에 네. 로테이션 배치를 하고 있죠. BOCBH하고 B1B를. 저도 가서 뭐 봤는데. 아니 괌 말고 주한 미군과. 아유 그건 아니고 주일 미군에. 여기는 최전방 개념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오산 군산이 최전방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해군 칠함대로 따지면은 요코스카하고 이제 사세보가 또 최전방 기지고 최전방 기지는 또 이렇게 전략 무기들을 배치하기가 리스크가 오히려 꼭 뭐 먼저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런 이제 자기들이 겪었던 거는 진주만 기습도 있지만은 네. 그 전에 이제 필리핀 그 주둔군들이 그렇게 막 한 번에 폭격기들을 갖다 놨다가 옛날 그 폭격기들 한 번에 일본군이 먼저 공습해가지고 다 파괴된 적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 경험이 어떤 그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분산 배치하고 한 번에 다 싹쓸이 못하게 이미 자기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최단 그 가까운 거리에 중국의 가까운 거리에 배치는 뭐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은밀하게 은밀성. 그러니까 미 본토에서 떠가지고 급이 받으면서 슬그머니 이제 앞에서 갑자기 쫙 나타나야 되니까. 아니면 거기 앞에 나타나서 쏠 수 있는 그 어떤 성능을 이제 보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운영 전술이 다르죠 이거는. 그 스텔스 폭격기는 이제 운영 전술이 기존 폭격기와는 다르죠. 기존 폭격기는 이제 포착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 포착되는 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이제 과시하거나 이제 위협을 이제 주려고. 그게 뭐냐면은 그 태평양 전쟁 말기 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를 이제 원자 폭탄을 투하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한 대 각각 한 대씩 들어간 거를 놓쳤기 때문에 그 폭탄 한 발에 다 작살난 거 아니에요. 그때 이후로 이 폭격기가 무서운 게 쟤는 한 대만 들어오면 그 몸 안에 이제
핵폭탄이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최근 기준 뉴스 기준으로 하면은 동해안에 뭐 중국 폭격기라든지 H6 그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 폭격기들 TU-90 같은 게 네. 이게 구닥다리 엔진에다가 뭐 성능인데 아음속에 네. 이게 나타나면 뭐 긴장하는 게 저게 진짜 옛날 그 설레가 있잖아요. 저게 방공만 뚫고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뭐 죽여버리겠다. 들어와가지고 서울에다 딱 하나 투구하는 거예요. 딱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그 논리로 얘기하자면 그렇죠. 한 방에 그냥 끝나는 거죠. 한 개국이 우리 같은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냥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폭격기가 이게 뭐 아직은 스텔스 폭격기가 아닌 이상은 뭐 구닥다리에서 별 볼일 없다가 아니죠. 여전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 러시아 공군이나 중국 공군이 이제 폭격기 전력을 이제 전체 전투기 비해서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무서워. 한번 뚫리면은 그냥 핵폭탄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한 기라도 이 핵을 안고 있는 이 폭격기를 놓치기만 한다면 그냥 아작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냉전 시절 때 미국이 이제 항공모함 전단을 운영하면서 일단은 이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의 그 당시에 소련의 폭격기나 이제 폭격기 같은데 대잠 초계기도 있어요. TU 뭐 140 같은 거 앞에 배 볼록한 거. 네. 근데 외형은 폭격기란 말이야. 근데 그걸 이제 감시 비행을 옆에 체이서 비행을 그러니까 감시 비행을 해서 네. 스크램블 떠가지고 이렇게 같이 비행하다가 여차하면 격추시키든지 진짜 뭐 위험한 상황이면은. 네. 그래서 온갖 그 미 해군 해병대 전투기들 네네. 상당히 중요한 임무가 돼 있었어요. 그게 근처에 오면은 겁먹고 이제 막 출격해서. 근데 그러한 기종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F4 팬텀 그 이하의 전투기까지 공격기까지 떠가지고 쫓아내게 하는 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스카이호크까지 떠가지고 네. 아음속에 공격기가 이제 기관폰이 있으니까. 네네. 아니면 이제 급할 때는 이제 그 수직이창 해리어까지 떠가지고 해리어까지 떠서 이제 네. 같이 그런 경우. 그러니까 상당히 그게 중요한 거죠. 폭격기를 감시 비행해야 되는 게. 그래서 뭐 구식 폭격기라도 무섭다 그 말씀을 좀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네. 스펙 위주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폭격기다, 차세대 폭격기다 이제 그런 개념보다는 네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폭격기를 왜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나 이제 그런 배경 좀 넓게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제 미국의 어떤 영화 최근 영화 중에서 B-17 그 폭격기에 대해서 네. 유럽 전선에서 어떻게 치열하게 싸우고 어떤 치열하게 싸우다가 뭐 이렇게 희생을 얼마큼 당했는지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격기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있는 거죠. 2차 대전 때 폭격기하고 이제 지금은 다른 건데 개념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최신 폭격기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으면 지금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